수요일 개장 30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니까 크게 좀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선진국 전략 커버하고 있는 최보원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를 마스크 요즘 네, 자율이니까. 자, 그 타이틀은 지금 나가는데 쉼표지 마침표는 아니다. 그죠? 자, 미국 현지 시각으로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이 될 것 같은데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시장 영향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아무래도 이번 FOMC 의사록이라고 하는 게 기존보다도 상당히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크로 환경 자체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연초 대비로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지속이 되었다시피 경제 지표 혼조세로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실적 부담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FOMC 의사록 전까지는 상당히 증시 변동성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측면, 그 이후에도 매파적인 발언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조금은 2월 말까지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또 이제 일본의 소신 청취라고 하는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일정이 금요일 오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즉 환율과 국채 금리 변동성이 재차 높아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함께 유의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월 FOMC잖아요. 그러니까 2월 초에 그러니까 2월 초에 한 FOMC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 이후에 이제 고용 지표들과 또 뭐 생산자 물가, CPI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의사록이 그렇게 매파적일까? 라는 의문점 좀 갖게 돼요. 맞습니다. 1월 31일에서 2월 1일이다 보니까 1, 2월 FOMC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렇죠. 기조가 재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빠르게 반발 매수세가 유입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그 직후에 계속해서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이슈 자체가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을 시킬 수 있는 만큼 아무래도 추세적인 방향성보다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은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다른 지표들 말씀을 주셨는데 이 월말, 월초, 특히 이번 3월 초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들, 제조업 지표들 또 한 번 발표가 또 될 예정입니다. 그러한 시기인 만큼 그거를 조금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 함께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자, 하여튼 2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고 그 뒤에 곧 발표 그러니까 다음 날이죠. 아, 미국 날짜하고 이게 헷갈리는데. 네. 자,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에 가장 많이 참조한다고 하는. 근데 이번에 CPI가 워낙 좀 높게 나와가지고 이 PC 디플레이터가 좀 높다 하고 한들 충격을 또 줄까 싶긴 한데. 요건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할까요? 우선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도 계속해서 좀 상승세는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기는 하지만 그 발표를 앞두고 조금이라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경계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이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PCE에 더해서 이 주말에 뭐 미시간대 지표라든지 이러한 지표 발표에 민감할 수 있는 장세다라는 점을 우선 초점을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뉴욕 증시 종가의 나스닥 지수는 2.5% 좀 거칠게 하락을 했는데 그동안은 성장주에 대표되는 기술주죠. 나스닥 지수가 제법 강했어요.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과 그다음에 또 뭐 시장 금리가 들썩이는 상황에서도 나스닥 지수가 오른 이유. 오늘은 빠졌지만 아침에. 자, 이것도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 네, 지금 저희 화면 밑에도 보여지고 있듯이 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도 나스닥이 왜 견조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나누어서 보셔야 되는 게 기준 금리는 조금 더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번에 1월 31일, 2월 1일에 진행이 되었던 이 FOMC에서도 추가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하락세가 이어졌던 만큼 연초에는 상당히 성장주 위주의 반등이 컸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그 이후에는 최종 기준 금리하고 현 국채 금리 사이에 격차가 상당히 좀 확대가 된 만큼 그때부터는 성장주의 상승세가 둔화가 되었다라고
조금 구분을 지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뉴욕 증시를 봐야 되는데 이제 2월 말로 가고 있죠. 그리고 3월 초까지 또 짧은 기간 안에 뉴욕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가고 계시는지. 아무래도 이제 2월 말 그리고 3월 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조금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하지만 현 시점부터 조금 더 장기적으로 살펴보시면 상반기 중에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 여기에 더해서 최근의 지표들이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이 되기보다는 상당히 강력한 지표들이 공개가 되면서 이 추가 기준금리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지난해하고는 조금 구분을 지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조금 국제금리 상승세가 둔화가 되는 시기에 주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업체들은 2월 말, 3월 초에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다시 재진입을 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조금은 이 낙폭 가대 기업들 위주로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떨어지면은 관심을 둘 수 있다. 아직까지. 그러면 해당 섹터 내 탑픽이라고 해야 될까요? 섹터는 어디를 보고 계시고 그 안에 탑픽. 아무래도 이 단기적으로는 진입 부담이 낮아진 업체들이 어디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연초에 실적도 양호했는데 이 정책 부담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던 이 산업재라든지 아니면 내수 소비재 업체들 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P&G와 같은 업체들 있으시고 네. 여기에 더해서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미중 분쟁이 확산이 되는 시기에도 계속해서 정부 그리고 민간 지출이 늘고 있는 이 방산 업체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로는 보안 업체들까지도 보실 수가 있고요. 포티넷에 이어서 팔로알토와 같은 경우도 저희 포트폴리오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업체이기는 한데 상당히 어제도 실적이 양호했던 만큼 주가 양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상승 여력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국제금리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 시기, 즉 안정화가 되는 시기에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업체입니다. 해당 업체로는 아무래도 대형 제조업체들, 그 중에서도 애플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다른 업체들보다도 조금 더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국제금리 상승을 이유로 조정을 받았던 홈빌더, 리츠 업체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본 쪽으로 좀 시각을 돌려서 사실 앞에 이제 쭉 뭐 뉴욕 증시에 대한 뭐 얘기를 했지만 유럽은 엊그저께 제가 또 잠깐 봤지만 독일의 닥스나 아니면 영국 FTSE 같은 경우 거기 인플레이션 엄청 높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두 자릿수예요. 뭐 10몇 %대인데 그런데도 주가가 강해요. 그죠? 자, 뭐 그것도 참고로 좀 그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깊은 의미인데, 자, 일본으로 가서 네. 자, 일본 은행 신임 총재가 이제 인선이 됐죠. 4월에 취임인가요? 뭐 알고 있는데 증시하고 환율 영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본 쪽은? 우선 인선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거는 아니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은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은 이번 24일에 소신 청취라는 일정을 통해서 네. 이 향후의 금융 정책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는 일정을 진행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청문회와 유사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이것을 통해서 이 일본에 있는 양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보셔야 되겠죠. 이번에 향후의 금융 정책 상당히 완화적인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금융정책을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발언이 있다라고 하면 엔고가 다시 한 번 더 진행이 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 지금 이번 주에는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유럽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 주셨지만 조금은 다른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엔화가 지금 134엔대, 135엔 목전이네요. 134.9엔이니까. 엔화가 너무 과도하게 약세를 보여도 일본은 피곤하고 강세가 좀 되겠죠? 정책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지금 이제 134엔까지 올라왔던 이유를 좀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네. 다른 후보들보다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상당히 완화적이다라는 기조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고로다로 있고 총재하고 맞습니다. 연이어서
엔화 통화 완화적인 스탠스다. 뭐 구로다 총재, 아마미야 부총재만큼은 아니지만은 네. 우려했던 것보다는 다른 후보들보다는 완화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 속도가 다른 국가들처럼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 우에다 총재 후보와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번 살펴보시면 상당히 이 시장 환경에 따라서 유연한 정책들을 발표를 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 만큼 조금이라도 이 상황이 약화가 돼서 이 발언이 있다라고 하면은 엔화가 다시 한 번 더 강세,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강세, 달러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약세로 갈 수 조금 있다라는 늘어지는. 측면을 조금 주의를 고려해야 해주시면 되겠네요. 좋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일본 증시 짧게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나요? 일본이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일정들이 있는 만큼 2월 말까지는 엔화 수혜주 그리고 엔화 강세주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궁극적으로 달러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면서 강세로 가기보다는 약세 압력이 지금부터는 좀 연말까지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엔화 같은 경우도 조금은 더 강세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세로 갈까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도 이 기존 지난해보다는 조금은 덜 완화적인 정책들이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 준비를 하는 정책들이 BOJ 회의에서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부적인 요인까지도 더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엔고 대표적인 수혜주, 은행주 같은 경우를 은행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엔화 강세 예상에서 엔베이스로 표현드린 일본 주식은 은행주. 자, 중국 짧게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지표들이 개선이 될 거다라는 양회.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지표들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선진국 증시 쪽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보기는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그렇게 예상치를 상회를 하는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선진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수요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기존에는 중국 내부에서의 활동이 정상화가 되면서 이 수혜를 받는 업체들을 찾았었는데 지금부터는 중국 분들이 해외로 이동을 하고 국가 간 이동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입을 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 위주로 조금은 시야를 확장해 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대형 제조업체들이라든지 조금은 더 경기 민감주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회복 여력은 높게 평가가 될 수 있겠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어쨌건 처음에 타이틀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쉼표지 마침표는 아니다. 네, 이게 시장 전략이고 선진 전략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선진국 전략을 커버하고 있는 최보원 애널리스트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